주식의 소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온 걸 그렇게 티를 좀 많이 내요. 예. 어떻게 좀 이렇게 티를 내고 싶었어요? 네네네. 많이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아니요, 예. 기분 아니 장이 안 좋아가지고. 장이 안 좋다기보다는 정말 하루하루 너무 오락가락하니까 예. 제 정신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등장신이 귀신인 줄. 예. 머리 이렇게 막 또. 내밀고 있고. 예. 예, 진짜 깜짝깜짝 개콘인 줄 알았어요. 개콘에도 요즘에 귀신 나오는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한 달 잘 지내셨어요? 제가 되게 오랜만에 오는 것 같긴 한데 음. 한동안은 진짜 삼릭스만 질주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기이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다가 요새는 별 이유 없이 하루는 뭐 매수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며칠 지나면 또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예. 진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기분도 오락가락하고. 지금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도 기분 좋게 왔습니다. 예, 그 저기 뭐야, 그 공모주 시장에도 삼전닉스 쏠림 때문에 영향이 있죠? 근데 영향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예. 네. 그러면은 어때요? 뭐 삼전닉스가 막 올라가, 그러면 공모주에서 수급이 막 빠져나가고 그래요? 아니면 공모주 시장은 좀 정해져 있어요, 수급이? 근데 그래도 삼릭스가 대단히 급등을 하는 날에는 네. 영향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있어요? 네. 아, 네,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요 다음 장에서 제가 뭐 하나씩 볼까요? 네, 예. 요즘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 좀 한번 예. 띄워주세요. 예, 잠시만요. 잠깐요. 예. 공모주 몰아보기. 네, 7월 공모주 볼 네. 텐데요. 요게 오늘 상장한 종목은 제외하고 어제까지 상장 종목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 예.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음. 그 피스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은 수급이 조금 꺾였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예. 이게 시장도 뭔가 삼릭스 쏠림도 영향은 주긴 했겠지만 피스 같은 종목이 시초가나 고가 기준으로 레벨이 조금 낮아졌고요. 으흠. 보시면 네.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사실 피스는 그럴 만한 종목이기는 했어요. 그때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럴 만한 종목이기는 했고 예. 이제 그다음 저스텍부터 해가지고 오늘 출발이 되게 중요하긴 했는데요. 어제 저스텍도 보니까 나쁘지 고가 않았잖아요. 기준으로 수익률 자체는 나쁘진 않았는데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주 상장일 그 상장일에 조금 이 종목에 대한 거래가 예전만치 많진 않다. 튀고 있진 않다.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 좀 그런 모습이 나왔다. 예. 그래서 조금 불안하던 차에 오늘 한국 16호 스펙이랑 스트라드 비전이 같이 상장을 했잖아요. 네. 스트라드 비전은 사실 청약할 때부터 되게 불안하긴 했거든요. 손실 가능성이 조금 높다. 훨씬 네. 높다라고 봤던 종목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공모가 위를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하면서 이런 경우가 지금 많지 않죠. 많진 않죠. 하한가를 기록한 거를 보고 제가 나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하한가이지 않을까 스트라드 싶고요. 네, 그래서 하한가에 지금 예. 아마 매도 물량이 쌓였을 거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분들이 또 있을 마이너스 거예요. 40%. 네, 그렇습니다. 하한가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일도 연속으로 또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다음 종목에 아무래도 심리상 작지만 영향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당분간 공모주의 기대 수익률을 낮춰. 예전처럼 막 무조건 떴다부리다. 요 정도 사이즈면 200% 그냥 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장 다음 볼까요?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7월 일정부터 체크하세요. 7월 달에는요. 딱 4개 종목인데 일정이 너무 잘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많진 지금. 않은데 그러면은 딱 들어가긴 좋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주차별로 딱 하나씩 있고 네네. 겹치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내 자금을 종목마다 다 투여할 수가 있다. 투입할 수 있다. 그건 좋네. 맞아요. 그래서 일정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그런 번잡함은 좀 덜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징이 이번 달에는 스펙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펙은 근데 매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 초반에 그냥 던지고 나오는 전략.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네. 아무래도 오후 들어가면은 2,000원 공모가 부근까지 내려가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씩 볼까요, 그러면? 네, 하나씩 볼 건데 레메디. 이게 지금 자동으로 시간 맞춰서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잘 조절은 해보겠습니다. 예, 넘어가면 막 뒤로 돌려. 예. 자, 첫 번째 종목은 레메디고요. 네. 엑스레이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기업인데요. 저설량, 그러니까 방사선 노출을 조금 줄이는 거, 예. 그리고 소형화 작게, 근데 더군다나 고화질. 이 세 가지를 기술적으로 모두 갖추기에는 되게 어렵겠네. 어렵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생각만 해도 예. 어렵잖아요. 딱 들어도 어렵네. 맞아요. 네. 근데 그 3대 기술적인 난제를 동시에 극복하는
10대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나 X선 발생 장치의 두뇌격이라고 할 수 있는 튜브나 에미터 이런 핵심 부품까지도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부품부터 완제품까지 100%다 공급이 가능한 구조예요. 예. 그리고 주력 제품은 포터블 엑스레이 음. KA6라는 제품인데 무게가 약 2.4kg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가볍네요. 정말 초경량이고요. 네. 초소형이에요. 0.4mm의 미세 초점 기술을 적용해서 고해상도 영상을 구현하면서도 방사선 피폭량을 획기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의 안정성을 극대화시켰다. 이런 게 장점이고요. 예. 이런 독보적인 기술력이 글로벌 조달 시장과 극한의 검증 환경에서 굵직한 레퍼런스들로 입증이 됐습니다. 먼저 보시면 예. 인도 보건복지부의 대규모 의료 인프라 사업을 뚫어냈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의 우크라이나 의료 지원 사업에서도 일본 자국 제품을 제치고 채택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 1월에는요. 미국 나사 나사의 엄격한 성능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예. 우주선과 우주정거장 탑재용 휴대용 엑스레이 장비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고요. 스페이스X 네, 관련이네. 올해 그러면. 네, 맞아요. 스페이스X 관련이야. 스페이스X 프로젝트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예. 앞으로 우주선에 실제 탑재될 것이라는 공식 통보를 정식 수령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상장 시기가 좋긴 한 거죠. 스페이스X 열기가 되게 대단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실적을 보시면 그 인도 정부의 대규모 입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덕분에 폭발적으로 실적도 퀀텀 점프를 했거든요. 그렇죠. 올해 1분기 매출액이 94억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2% 성장한 거고요. 많이 올랐네. 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3억 원, 예. 대규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거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지난해 연간 전체 영업이익을 이미 초과 달성을 했거든요. 지금 근데 요것들이 인도 정부형 대량 수주 물량 덕분이기 때문에 단발성. 네, 이게 이제 단발성일 것이냐, 과연 지속성을 가질 것이냐, 이제 그게 조금 궁금했는데 회사 측에 따르면 다른 또 중점 국가들, 아직 이런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은 다른 중점 국가들의 공공 인프라 입찰 프로젝트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예. 단발성에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정도의 성장세가 지속될지는 불확실성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현재 실적 추이는 매우 긍정적이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삼수생이에요? 네, 삼수생이기는 해요. 계속 그때까지 뭔가 실적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까였어요? 까였어요. 내 그래서 인생 같네. 오늘은 아무튼 내 인생 같네. 왜 그래요? 또. 실적 추이는 현재로서는 매우 긍정적이고요. 예. 공모가 선정할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공모가 선정? 보면은 한국 기업 중에서는 뷰웍스 하나가 포함됐고요. 나머지는 중국의 아이레이 그룹과 핀란드의 디텍션 테크놀로지를 포함시켰어요. 근데 보시면 그 뷰웍스의 퍼는 10배밖에 안 되는데 예. 나머지 글로벌 기업들의 퍼가 굉장히 높아서 평균 퍼를 높였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8년 추정 순위 기반으로 공모가 산정됐어요. 기본적으로 또 추정 순위이고 예. 할인율 45에서 5%, 45.5%에서 36.6% 적용. 밴드 17,800원에서 27,700원 제시한 거고요. 그 공모 구조를 봤을 때 예. 유통 가능 주식 수도 주식 총수의 41.03%이기 때문에 약간은 오버행 우려가 좀 있는 편이고요. 적진 않네요. 적지 않죠. 예, 많은 41%, 편이죠. 예. 네. 그리고 기존 주주 비중도 61.65%이기 때문에 높은 편이고요. 나가려고 하겠지. 네. 예. 그리고 기존 주주가 다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존 주주 리스크도 있다라고 봐줘야 되고요. 유통 가능 금액도 이거는 이제 수요 예측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공모가 기준 648억 원 정도거든요. 딱히 부담 없는 사이즈는 아니기 때문에 공모주로서의 조건은 전체적으로 좀 애매한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기대 수익률을 50에서 100% 정도를 제한했던 것 같아요. 높게 예. 잡지는 않았어요. 현재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그러면 얘는 사실 공모 물량 대비해서 청약 한도가 되게 높은 데다가 환불이 또 4일이 걸려서 기대 수익률도 낮고 그러면 사실 파킹 이자 대비해서 남는 게 크진 않을 수 있다. 예. 요거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약간 종목으로 애매하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예. 약간은 애매합니다. 예. 근데 뭐 손실을 걱정할 스트라드 비전만큼의 그런 종목은 아닌데 조금 손에 쥐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 예. 다음으로 H 지노믹스 볼게요.
HL 지노믹스 뭔가 바이오 같은 느낌이네. 그쵸. 딱 예. 느낌이 오죠. 뭐 지노믹스 이러면 막 회사는 한림제약의 자회사고요. 예. 원료의약품 전문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완제의약품의 주 원료가 되는 그런 고품질의 API들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 고순도 결정화 및 불순물 제어 기술 기반으로 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신경계 이런 만성 질환 중심의 API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놨고요. 이 기술과 GMP 기반의 품질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예. 국내외 제약사들과 장기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음. 한림제약 비롯해서 주요 파트너사의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비임상 이럴 때 원료 공급도 진행하고 있어요. 실적을 보면 캡틴 마켓 어쨌든 한림제약이 있기 때문에 한림제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안정적인 안정적이겠네. 편이긴 합니다. 예. 네, 3년간 연평균 매출 성장률 10%를 기록하고 있는데 안정적이긴 하지만 뭐 성장세가 가파르다거나 그런 게 기대되는 기업은 아닌 거고요. 예. 영업이익률이 3년 연속 30%를 웃도는 그런 모습을 안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은데? 그냥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는 그렇지 늘어나야지. 그렇지. 늘어나야지. 성장이 조금 기대돼야 그 종목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건데 네. 얘는 기본적으로 주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해도 기대치가 좀 낮고요. 근데 그 대신에 안정적인 실적 바탕으로 우리가 적게나마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그런 거 기대 수익 계산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대 예. 주가라든지. 공모가 산정할 때 비교 기업 경보제약 하이텍팜 폴라리스 AI 파마 선정을 했고요. 요거 예. 가치 평가 방식으로는 EV EBITDA 선정했습니다. 어쨌든 제약 관련해서도 예. 네, 장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네, 생산을 위한 장비 투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많이 잡혀서 EV EBITDA 쓴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EV EBITDA 평균 배수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26년 1분기 LTM 예. 최근 4개 분기 기준 EBITDA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에 26,921원 예. 산출했고요. 할인율 31.28%에서 20.14% 적용했어요. 할인율이 보통 높지 않은 거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 최근 실적을 기반으로 산출했을 때는 할인율을 높게 잡진 않죠. 예. 네. 그리고 공모 구조를 보시면 얘는 오랜만에 상장일에 나올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없네? 네. 그래서 요게 되게 장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너무 실적이 안정적이고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거나 그런 성장주는 아니어가지고 예. 조금 기대감이 낮기는 한데 공모 구조에서 약간 커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가능 금액은 상당 기준 551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예. 사이즈도 그냥 무난해서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요거는 제가 올해 예상 실적 기반으로 기대 주가 한번 계산해보고 상승 여력 한번 계산해드릴게요. 예. 청약 한도 한번 짚어볼 텐데요. 보시면 IBK 투자증권은 배정 물량이나 청약 한도가 KB 대비해서는 모두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례 경쟁률 차이는 꽤 벌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예. 그럼에도 한도 때문에 결국에는 KB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뭔가 크지 않은 일정 금액 내에서는 IBK가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 자금 여력에 따라서 유리한 증권사 제가 봐드릴 거고요.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려워요? 네. 왜 어려워요? 그것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그거를 엑셀 파일에 정리해서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보여드리니까요. 소리 채널감 있나요? 있죠. 예. 만주 청약하려면 IBK가 유리한가요? KB가 KB가 유리한가요? 유리한가요? 하면 제가 예. 바로 답변 드릴 수 있으니까 예.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청약 당일에 주식의 소리 채널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깨알같이 또. 네. 다음 종목은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세 번째 종목이고요. 예. 인제니아는 미국 보스턴에 설립한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네.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핵심 기술을 토대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의 강점은 이미 글로벌 기술 이전 경험이 있는 데다가 네. 임상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2년에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 IGT 427과 녹내장 치료제 IGT 302를 함께 기술 이전했는데요. 당시에 1조 원 규모로 기술 이전했고요. 그리고 24년에 미국의 빅테크인 머크가 아이바이오를 다시 또 인수하면서
자사의 핵심 안과 질환 치료제로 공식 편입했습니다. 파이프라인으로. 현재 이 이중항체 치료제 427이요. 427이 핵심 파이프라인인데 요거는 머크가 960명의 습성 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로벌 임상 3상까지 갔다는 거. 예. 그래서 우선은 글로벌 빅파마 대상으로 기술 이전권이 있는 데다가 빅파마가 주도해서 임상 3상에 진입한 만큼 기술적인 우위나 상업적 가치를 검증받은 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 회사의 포인트겠죠? 가장 포인트. 포인트. 근데 적자네. 그렇죠. 뭐 바이오가. 근데 뭐 많이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실적을 보면 22년에 안구질환 전문 글로벌 바이오텍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바이오와 기술 이전 및 연구 협약 계약을 체결하면서 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매출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계약금과 전임 상 단계의 개발 마일스톤 대가 일부 정도가 잡힌 거고 앞으로 임상 개발과 상업화 단계별로 마일스톤 충족 시에 추가로 매출이 더 발생하겠죠. 예. 그리고 24년에 머크사가 아이바이오를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예. 이 인제니아가 아이바이오의 주주였기 때문에 24년에 보유 지분에 따른 수익이 또 발생했어요. 그때 넘어가면서. 그래서 24년에 일시적으로 지금 단기 순이익이 잡힌 것으로 보이고요. 예. 요거를 일시적인 거 제외하면 그냥 바이오 기업답게 사실은 적자 지속 상태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사실 이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기술 이전 실적이 있는지 기술 이전의 상대방이 어떤 회사인지 그치. 빅파마일수록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리고 누적 기술 이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최근에 상장한 바이오주들의 상장 당시 누적 라이센스 아웃 규모, 기술 이전 규모와 상장일의 고가 기준 시총을 좀 정리해 본 표입니다. 보시면 카나프 테라퓨틱스 고가 기준 기억나시죠? 예. 고가 기준 시총이 9,069억 원까지 갔었는데 예. 누적 기술 이전 규모가 7,748억 원.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봤을 때 이 정도가 됐었어요. 예. 그래서 기술 이전 누적 규모를 좀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알지노믹스는 누적 기술 이전 규모가 일라이릴리 대상으로 1.9조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상장일 고가 기준 시총은 1조 2,380억 원. 요게 따따블 기준의 시총이었고요. 예. 따따블을 찍었는데도 저 1.9조에는 약간 못 미치죠. 그래서 따따블에 이어서 더 플러스 알파가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예. 그리고 에임드 바이오도 쟤도 잘 어쨌든 나갔잖아요. 마찬가지 엄청 잘 나갔죠. 상장 시점에 누적 규모 이미 약 3조 원에 달했고요. 가지고 있었어. 예. 아 가지고 있었어요? 예. 공모주로 청약한 건 아니고 저요? 아 이미 3조 원에 쟤네들이. 네. 저는 가지고 있지 않았죠. 선생님 저는 가지고 난 있지 않아요. 가지고 예. 있었다고. 저걸 뭐 장외에서 사? 3조 원 규모의가 있었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3조 원. 네. 예. 요것도 이제 정신 차려요, 따따블 스키. 기준으로 예. 따따블 기준으로 약 2조 8,229억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따따블 이후 추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IM 바이오로직스는 기술 이전 상대가 글로벌 빅파마까지는 아니었어요. 예. 내비게이터 메디신이라는 뭔가 테크 기업이었고요. 누적 규모로 1.8조 원 정도가 됐었는데 얘는 상장일 고가 기준 시가총액이 1.5조 원 정도 약간 못 미쳤어요. 이게 제일 고점이었고요. 그래서 라이선스 아웃 규모를 약간은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제니아 테라퓨틱스는 기술 이전 규모가 제가 아까 1조 원 규모에 넘겼다고 했잖아요. 네. 1조 원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밴드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7,169억 원. 그러면 상승 여력이 되게 큰 느낌은 없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미가 많이 열리진 않는데 맞아요. 그렇게 따지면 굳이? 그래서 상방이 조금 막혀있는 느낌은 있어요. 예. 그동안 앞에서 상장했던 다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가격 메리트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술 이전 누적 규모 대비해가지고 시가총액이 되게 낮은 수준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따따블 이상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공모가에 약간 욕심이 포함이 됐다.
바이오 기업들이 자꾸 따따블 역사를 쓰다 보니까 예.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라는 애시당초에. 네, 애시당초에 그런 느낌이 약간 지울 수 없습니다. 비교 기업 요거는 잘못 써져 있는 거예요. 저긴 로봇인데 쟤들은 다. 네, 예. 무시하셔도 됩니다. 무시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덩치가 커요. 근데 무겁더라도 기술 이전 뭐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라이센스 아웃의 상대방이 뭐 글로벌 빅파만지 아니면 그쵸. 작은 회사인지 음.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게 맞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기술 이전 규모를 고려한다면 예.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승률은 조금 낮은 느낌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욕심을 좀 줄여라. 아, 줄이면 좋겠는데 이거 그냥 상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유통가는 금액 보시면은 상단 기준 1,835억 원, 시가총액은 7,169억 원, 기존 크다. 주주의 비중 60.48%. 네. 조금 크죠? 네. 그러니까 진짜 갈만한 종목들도 3,000억에서 한 4,000억 원대로 되게 등장을 해줬었거든요. 욕심 없이. 그래서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이 되게 기대가 됐는데 얘는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조금. 근데 하반기에 바이오가 좋다라고 해가지고 얘가 나올 때 7월 달쯤에 바이오가 분위기가 좋으면 그냥 가는 거야. 아, 그냥 가는 예, 거죠. 그건 그때는 그냥 분위기는 가는 타니까 또. 예, 로봇주 얼마 전에 그 하나 완전히 그냥 분위기 타고 갔잖아요. 한번. 마키나락스였나? 뭐였지? 걔는 이름은 나락인데 되게 잘 갔고. 아 그렇잖아. 막 댓글 그렇게 달려 있던데. 아, 그래. 무슨 로보틱스 이름 들어간 애가 있는데 걔가 되게 잘 갔어요. 맞아요. 그 상장 이후에도 엄청난 변동성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애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게 약간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맞아요. 네, 운이 맞아요. 좋아야 됩니다. 운이 좋아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인가요 오늘? 네, 네 벌써 개밖에 없어. 마지막이야. 7월에 몇 개 없긴 하다 진짜. 예. 몇 개 없긴 한데요.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청약한도 그래서 그 김에 한번 짚고 갈게요. 어떻게 돼요? 요거 이제 삼성증권이기 때문에 온라인 기본 등급 같은 경우에 청약한도가 높진 않아요. 지금 3만 주까지 가능한데요. 3만 주. 네, 2억 1,750만 원까지 청약 가능하겠네요. 없어요. 그래도 없어. 다른 종목들에 네. 비해서는 인제니아 테라퓨틱스는 삼성증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합니다. 보통은 1억 미만이에요. 아, 삼성 그래요? 같은 경우에. 근데 이렇게 청약 한도가 높다? 보시면은 배정 물량이 많죠. 125만 주. 배정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모 규모가 조금 돼서 그래도 청약 한도가 높은 것 같고요. 받아갈 수 있는 게 그럼 조금 있겠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봐야죠. 그리고 이제 양날의 검이죠 사실. 많이 받았는데 많이 올라가면 땡큐 베리 마치 외치는 거고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오늘 되면은- 스트라드 비전처럼. 그거 어땠어요 스트라드 비전은? 스트라드 비전이 경쟁률이 100대 1에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아. 거의 다 패스를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청약할 때 이거는 손실 가능성이 크겠다. 더군다나 동시상장이야. 단독으로 해도 쉽지 않은 종목인데 더군다나 동시상장이야. 그리고 요새 잘 나가는 스펙이랑 붙었어. 시초가가 부진하게 출발하면 이거는 진짜 하한가 가능성도 있다. 막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예. 패스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근데 경쟁률이 낮다 보니까 이런 경쟁률이면 가끔 하나 터지. 가끔 하나 네. 터지니까 이거 베팅해 볼 만한데 하면서 이제 야수의 심장으로 달려드신 분들이 오늘 조금 눈물을 흘리셨겠죠. 그렇지. 오늘 빨리 많이 정리를 받았겠다. 맞아요. 빨리 정리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마이너스가 보이면 거기서 자르는 게 이게 머리는 아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손가락이 안 가요. 머리도 알고 마음도 아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이네. 맞아요. 근데 이제 몇 번 이런 마이너스 종목을 경험하다 보면 시초가가 요 정도 선에서 출발하면 더 안 좋아진다. 던져야 아니면 되겠다. 차라리 오늘 스트라드 비전도요. 마이너스 뭐 30% 이상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낙폭을 조금 줄였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시초가 잡힐 때 이미 낙폭을 좀 줄인 상태로 시작을 했다고요. 애매한 선에서. 하지만 공모가를 넘어가지는 못한 선에서. 근데 이러면 더 밀리죠. 마이너스 출발이니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하한가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지 그렇게. 예, 저기 물 닫듯이. 물도 못 먹어요. 물 한잔 하세요. 물 한잔 할게요. 물 한잔 하시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공모주라는 게 말입니다. 그 상반기에는 공모주가 좀 이제 좀 빡빡해졌어요. 심사 기준이나 중복 상장이나 이슈가. 네. 그래가지고 상반기에는 많지가 않았어. 지금 대어들이 못 나오고 그러니까 오히려 나오면 잘 되는 애들이 좀 많아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다가 이제 아무것도 확인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주식의 소리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진짜 필요하다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트라드 비전은 우리가 약간 애매하다라고 그때 오셔가지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게 딱 결론적으로 볼 때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 무조건 100%는 없다 투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KNSINC 네.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요? 저도요.
요즘에 근데 이거 유행인가? 이름 어렵게 하는 거? 별게 다 유행이다. 어. 저도 네 종목 중에서 제일 안 붙더라고요. 입에 KNS, INC. KNS INC. 아 영어를 읽으려면 읽겠는데 한글은 되게 어렵다.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도대체? 다 그렇잖아요. 뭐 하지 LG CNS도 그렇잖아요. 그런 다 느낌이 풀어서 없지 쓰면 않아 그런 느낌 있는 있잖아요. 삼성 SDS도 한글로 쓰면 되게 맞아요. 길어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인데 거긴 삼성이랑 LG니까 붙는 거고 여기는 이제 KNS INC라는 기업인데요. 이제 네 번째 다음 달 상장 종목입니다. 보도록 하죠. 네, 마지막입니다. 음. 얘는 뭐 해상용, 음. 군용, VSAT 위성통신 안테나래요. 예. 위성통신 안테나를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예. 이 VSAT는 선박과 해양 플랜트 같이 지상 통신망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잠수함처럼 고신뢰 통신이 요구되는 그런 특수 환경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회사는 특히나 소형, 고성능, 무선 주파수 설계 기술과 그리고 수압같이 이런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테나를 보호하는 레이돔,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역량을 다 내재화 시켰고요. 이번에 전문 평가 기관 두 곳에서 기술성 평가 등급 A와 A 등급을 획득했어요. 네. 그래서 신뢰도는 인정을 받았고 뭔가 기술력이 사업 성과로도 연결이 되긴 했는데요. 2024년 10월에 대한민국 해군 해상작전 위성통신체계 모스코스2 구축 주사업자가 KT였는데 되게 어려워 진짜. 어렵지. 아니 지금 댓글에 뭔 이름이 저래. 아니 검색 못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 아 이거 관계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좀 불편해서 그래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예. 아무튼 그래요. 예. 그래서 예, 구축 주사업자가 KT였거든요. 예. KT랑 VSAT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요. 이 모스커스2는 노후화된 기존의 통신망을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예. 수주 규모가 331억 원.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실적을 보면요. 이제 실적이 제일 아쉬워요, 이 회사는. 22년과 23년 대비해서 24년과 25년에 적자 전환했거든요. 예. 매출 성장률도 좀 더딘 편이고요. 예. 왜 이럴까? 음. 이게 뭐 사업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어떤 환경의 변화일까요? 그동안 매출을 책임졌던 게 네. 해상용 VSAT예요. 해상용. 네, 해상용. 근데 예. 이제 코로나19 그 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게 되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동량이나 해상 이런 부분이 막히고. 예, 매출이 계속 줄어들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하지만 앞으로는 군용 VSAT 매출이 늘어나면서 괜찮아질 것이다. 그게 회사 측의 입장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올해 1분기에 매출이 35억 원 정도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250억 원 이상을 추가로 달성해야 회사 측이 얘기한 추정치의 달성이 가능해져요. 가능하다. 아, 그러면 수주 잔고의 약 80%가 올해 안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는 소린데 그만큼 조금 부담은 있다. 현재 실적이 좀 아쉽다. 그렇죠? 예.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자, 공모가를 산정할 때 비교 기업으로는 KT 스카이라이프, 뭐 위성 안테나 이런 기업, 그리고 예.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이죠 옛날. 네. 예. 맞아요. 아, 이름이 또 왜 이렇게 왜 길어졌는지. 이렇게 디펜스.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 이렇게 방산 또는 우주랑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선정을 하다 보니까 예. 보시면은 이 기업들의 퍼 배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50배 가까이 네, 되는구나. 막 50배 넘어가는 것도 있고요.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적용퍼도 47.97배. 되게 공모가 산정 시에 적용되는 퍼로서는 많이 주는데? 상위권. 네, 예. 진짜 되게 높은 수준이기는 해요. 예. 그리고 27년 추정 순위 기반으로 공모가는 산정을 했고요. 예. 할인율 대신에 할인을 파격적으로 했습니다. 파격적으로? 60.34%. 보통은 50%만 돼도 되게 높은 수치인데 저 60%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파격적으로 할인은 해준 편이고요. 그래서 공모가 밴드 9,000원에서 1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지금 적정 가치를 두고 의견이 좀 분분한데 할인을 저렇게 해줬는데도. 네. 예. 왜냐하면 2024년에 전환사채 CB 투자를 유치할 당시에 회사의 몸값이 450억 원 수준이었대요.
근데 현재 이제 목표 시가총액으로 내놓은 게 거의 이것보다 2배 이상이 올린 거기 때문에 예. 뭔가 이런 방산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로 보이거든요. 회사가 방산 쪽으로 군용 VSAT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예. 근데 사실 회사를 이렇게 파헤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모스코스2 외에는 지금 방산 쪽에서 추가 성장 동력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몸값이 450억 원에서 2배 이상 갑자기 뛰는 게 맞냐? 맞는 것이냐, 음. 네,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나올 있기는 수가 있다. 합니다. 자, 근데요, 얘는 유통 물량 구조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기존 주주 비중이 우선은 크진 22.69%로 않네요. 네, 다른 종목에 비해서 확실히 좀 낮은 편이고요. 네. 유통가는 금액이 상단 기준으로 339억 원이기 때문에 뭐 수요 측에서 이제 확약 잡히고 최종적으로 확약 적용하면 200억 원 후반대 또는 진짜 확약이 안 잡힌다고 해도 300억 원 초반대는 충분히 예.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즈 정도는 면에서 뭐, 부담이 없어요. 예. 네, 요건 조금만 매수세 들어와 주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공모가는 웬만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다. 상단으로. 상단으로. 뭐 고평가고 뭐고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IBK 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요. 일반 등급의 청약 한도는 4만 5천 주입니다. 일반이 4만 5천. 네. 예. 그래서 상단 기준으로 금액으로 계산하면 2억 4,750만 없어요. 원까지. 예. 아, 왜 없는 척해? 없어 진짜. 없어요. 없는 없었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요. 계속 없었어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균등이라도 참여하시나요, 서부장님? 저 IBK 없어요. 아, IBK가 IBK가 없어요. 아,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7월에 공모주를 한 장으로 정리를 정리를 한번 한 한번 거죠. 해서 볼 건데 예. 막 우리가 그래도 4, 5, 6월 지나면서 한 달에 하나씩 딱답을 기대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달에 기대주는 요거다. 막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7월에는 딱답을까지 기대되는 그 정도의 종목은 사실 보이진 않아요. 그건 없어요. 네, 그런 종목은 없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스트라드 비전처럼 안 좋거나 되게 뭔가 마음에 내키지 않는 그런 건 없어요. 사이즈 너무 무거운데 가격 네. 메리트도 떨어져서 힘들어. 절대 막 이런 시장에서 거 없어? 받아줄 매수 조치가 없고 막 이런 종목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무난무난하게 조금 안정적으로 수익 챙긴다는 정신으로 7월에는 좀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저냥 다 괜찮습니다. 이 중에서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볼 그 아, 순서 있어요? 최우선적으로 순서를 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한데 그걸 해줘요. KNSINC는 그래도 예. 가볍기 때문에 기본 더블 이상은 기대를 해보는 거고요. 예. 인제니아 테라퓨틱스는 그래도 빅파마랑 그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7월에 좀 바이오가 살아나기를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샀구나. 조금 아니요, 바이오 하나 있어요. 아 웃겨. 있구나. 아 그래가지고. 예. 네. 근데 다 그래요. 네. 개인 중에서 바이오나 뭐 저기 이차 소부장이나 전지나 2차 전지나 소부장이나.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뭐 다 있겠지. 개인들인데 나오는 무조건 삼전닉스로 몰빵해요. 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몰빵 이번에는 초보들 주식 초보들 그냥 그분들이 삼성으로 몰빵하신 제일 다 분들이 그래요. 제일 많이 벌었고 예. 무슨 막 공부해가지고 뭐 계란은 한 푸가니에 담지 마라 뭐 음. 포트폴리오 분산하고 이런 분들 그리고 막 밸류 따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계란을 같아요. 분산시켜서 6개 바구니로 넣었잖아요. 바구니가 다 부서졌어요. 총량이 부서졌어요. 어떡해.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공모주도 그러면은 근데 공모주는 그 정도 아니었잖아요. 공모주 공모주는, 시장만 놓고 보면. 사실 계속 잘 나가긴 했어요. 네. 네, 잘 나가긴 근데 했어요. 표정이 왜 이렇게 슬퍼요? 계속 잘. 아니 저 되게 괜찮은데. 예, 괜찮죠? 어질어질하고. 예. 저 되게 상태가 안 좋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상태가 그래가지고 안 좋아요. 그럼 그 중에서 네, 그 중에서 음. 아무튼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레메디나 그 HL 지노믹스는 그냥 무난한 공모주가 될 것 같고요. 네. 터지면 인제니아 테라퓨틱스나 KNSINC 예. 요거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HL 지노믹스는 그나마 장점은 그거라고 말씀드렸던 기존 주주의 비중이 없다라는 거. 제가 근데 또 뭘 잘못 썼네요. 기존 주주 비중을. 안 나가고 있어요. 괜찮아요. 예.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막 우위를 따질 정도로 눈에 띄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서로 비등비등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수익 만약에 넣었어요. 그러면은 시초가에 떴어. 응. 그러면 욕심 안 부리는 게 이번 달은 냈다 좋아요.
이게 예. 시초가가 많이 떴어. 많이 뜨면 그렇죠. 아니 많이 안 떠도 한 뭐 5% 7% 뜨고 5% 7% 아니지. 거기에선 안 되지. 아 이게 또 왜냐면 다르구나. 5% 그럼요. 7% 먹자고 들어가는 시장은 아니구나. 그럼요. 그리고 네. 그 정도로 낮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그 정도의 지금 수급 상황이나 종목 그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시초가가 낮게 뜬다 그러면은 시초 매수세 노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수 있고요. 아. 오히려 시초가가 그렇게 낮게 출발해서 갭을 많이 띄워주면서 다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도 있어요. 단타 수급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 정도의 종목은 아니에요. 7에서 10%. 일반 종목들 선생님 일반은 저희가 이제 거래할 때 7% 10% 뜨면 네. 때려버리는 네. 순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요. 예, 아침에 때리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막 진짜 쫙 공모전 내려갔다가 다르지. 올라가고 막 정신 없고 요즘에 막 이래요. 그러니까요. 네. 하루에 7% 이게 맥장에서 7% 10% 올랐다가 본장에서 그냥 본전이고. 그거 넥장이랑 풀이장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걔네들하고 있을 때 너무 거기에 매몰되면 안 돼요. 풀이장에서 올라갔으니까 정규장에서 올라갈 거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네. 풀이장에서 기회 풀이장- 주면은 때려야 돼. 그리고 풀이장에서 최고가일 확률이 좀 있어요. 요새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풀이장에서 음봉으로 시작하면은 완전히 말아가지고 장대항공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기존에 있던 우리의 그런 투자 방식이랑 너무 달라져서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없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기회를 맥장에서 줄 때는 하찮다는 풀이장에서 표정 줄 잘 때는. 지었대요. 7에서 10%의 7에서 10% 아니야? 그거는 이제 망했다고 봐야 돼요, 사실. 7에서 10%를 가면 그다음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그러면 비례손익분기가 절대 안 넘어요. 몇 주 안 되니까 10% 먹으면 망하는 거예요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망하다니요, 스님들 10% 수익이 났는데 아니야. 공모주는 확실히 망한 거야. 10% 수익 나면. 대상이 자, 다르니까. 아무튼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게 네. 아까 IBK 투자증권 계좌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음. 근데 이번 달에 되게 특이하게 IBK 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종목이 2개나 두 개나 있어요. 있네. 예. 진짜 특이하게. 예. 그래서 아마 KB증권이나 삼성증권은 메이저라서 다들 준비를 하셨을 거거든요. IBK 없는 분들은 미리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대면을 만들 수 있잖아요. 비대면으로 가능하죠. 비대면으로 가능하고 얘기했듯이 HL 지노믹스는 KB증권이랑 IBK 투자증권 배정 물량 차이가 되게 크고 그리고 청약 한도 차이도 크기 때문에 IBK 투자증권이 아마 비례 경쟁률 측면에서는 더 확실히 낮을 거예요. 낮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청약 한도 때문에 KB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렇지 않고 일정한 금액 내에서는 아마 IBK가 더 유리해지는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IBK 투자증권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7% 10%는 공모주에서 하찮다라는 걸 오늘 크게 하나 또 배웠습니다. 예, 7월 시장이 이제 될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시장이 지금 끝날 때 보니까 장 막판에 또 외국인들이 엄청 때렸네요. 코스닥 쪽에서 특히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동시효과에서 한 2%씩 밀린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프로그램으로 때린 거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매도는 어느 정도 일부 또 이제 다음날 들어오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수급적인 부분들 잘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월 IPO 시장도 잘 하셔가지고 치킨 3마리 정도는 꼭 드시기를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소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